안녕하세요, 오브제이커입니다. 여기 구멍이 두 개가 보입니다. 이 구멍이 하나, 둘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캠핑을 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등산을 가시다 보면 이런 구멍이 좀 보여요. 이게 개미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어떤 잠자리 애벌레인가? 이게 있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개미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애벌레가 이제 개미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흙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미가 한 번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해서 개미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그 개미를 잡아먹는 유충을 얘네들 벌레를 이제 개미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덫을 이렇게 파놔요. 그리고 개미가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지옥입니다. 자, 이런 그 개미지옥이 생태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경매에서도 있어요. 경매에서는 우리 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 그리고 왕초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권리 분석과 여러 가지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매 권리 분석과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덫을 좀 놔서 이분들이 낙찰 받았을 때 이분들의 이제 소중한 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가져가려고. 그리고 한번 이런 물건을 접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개미지옥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그런 시대가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이거는 제 영상을 한번 다뤄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혹시나 이런 물건이 있으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이 왜 조심해야 되고 왜 지금 이런 시스템이 다시 성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물건을 보고 물건으로 제가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파트예요. 그리고 9천만 원짜리의 이제 소액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누군가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5천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았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미납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경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누군가 낙찰 받고 낙찰 받으려면 10%의 보증금이 이제 있어야 낙찰 받을 수 있잖아요. 입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납을 하면 이 10%의 보증금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법원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법원이 다음에 배당을 할 때 배당 금액에 더해서 이거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물건을 이제 1,00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미납했기 때문에 보증금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증금 5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약 1,500만 원을 이제 배당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개미지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시스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된다 정도 알려드릴게요. 자, 기억만 하세요. 10%의 보증금은 법원에 들어가 있고 다음에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배당할 때 경매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배당금에 더해서 돈을 준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물건의 특징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고요.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했죠? 배당 요구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 전입과 확정일자 있고 배당 요구까지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물건을 이제 1억 정도의 낙찰을 받게 되면 1억 안에서 배당 받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미지옥입니다. 자, 제가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이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개미지옥에 빠지는 걸 조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돈을 받아가는 우선 변제권은 딱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과거에 혹시나 이 물건에 또 배당 요구를 돈을 받으려고 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보니까 주유성이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았고요. 그쵸? 그리고 강제 경매로 인한 물건을 이제 낙찰 받았네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경매지에서 얘를 클릭을 하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 과거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하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경매로 나왔었네요. 2019년에 이제 경매로 나왔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니까 여기 임차인이 아까 임땡땡이라는 분이 또 계시죠? 임땡땡이라는 분이 똑같이 전입과 확정일자에 뭐랬죠? 네,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분은 과거 2019년에 이제 한번 아까 돈을 받을 권리인 우선 변제, 먼저 돈을 받는 권리를 썼네요. 썼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쓰면 두 번째, 이 똑같은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없어집니다. 비록 배당 요구까지
하더라도. 자, 다시 한번요.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임차인의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배당 요구는 한 번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경매로 진행됐고 누군가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에 낙찰을 받았나요? 자, 77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마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인데 이 물건의 시세가 아마 1억이 안 됐기 때문에 싸게 낙찰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고도 돈이 남는 금액이니까 낙찰을 받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이제 개미지옥의 첫 번째 절차입니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 전입이 있고 확정일자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한 물건을 이렇게 약 1000만 원 이하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네, 첫 번째 절차 기억하세요. 77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어떻게 하냐? 다시 낙찰 받은 사람이 경매를 진행합니다. 부자에커님, 낙찰 받은 사람이 어떻게 경매를 진행하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아까 보시면 이제 이 물건이었어요. 이 물건에 이제 미납을 했고, 그리고 쭉 보니까 임차인 임땡땡분이 똑같이 계시고, 똑같은 전입과 확정일자 있지만 돈을 받아가려고 또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배당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전에 한번 썼으니까요. 그런데 부자에커님 어떻게 저 임차인의 이 물건을 낙찰자가 경매 진행할 수 있나요? 이겁니다. 아까 유성이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낙찰받은 시점이 날짜가 2020년 1월 26일이에요. 11월 26일입니다. 근데 이게 패턴이에요. 두 번째 패턴 두 번째입니다. 바로 같은 날에 뭐가 있냐? 이종두님이라는 개인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패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자, 이종두님이라는 분이 개인 근저당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됐고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근저당은 받을 돈이기 때문에 세금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금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개미지옥을 만든 이유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개인 근저당을 한 사람이 경매로 진행합니다. 됐나요? 이게 개미지옥의 플로우입니다. 자,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입이 있고 확정일자가 있었을 때의 경우예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낙찰받아도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갈 거, 만약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높게 받으면 받아갈 것 같이 보입니다. 두 번째, 이 임차인이 있었던 물건이 과거에 싸게 낙찰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약 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됐죠? 세 번째 뭐였죠? 네, 여기에 소유권,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하는 날짜와 똑같이 근저당을 누군가가 개인이 근저당을 만듭니다. 네 번째, 이 개인이 뭐래요? 경매를 진행시킵니다. 이게 플로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 낙찰자가 개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개미가 들어오게 만들려고 덫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왜 이 낙찰자가 개미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 유성이라는 곳이 있으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부자에커님 이 사람의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면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이자를 못 냈기 때문에 신용이나 다 그거는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개인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로 진행되면 신용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종도라님이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이 유성이라는 물건에 경매로 진행을 해도 전혀 신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두 명은 일단 전 추측입니다. 추측. 개미지옥을 만들기 위한 약간 커넥션이 있고 아마 이 지옥을 같이 설계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전 추측합니다. 추측이에요. 추측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물건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가장 빠르죠?
이 사람이 빠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설정했어요. 여기에 이운상이라는 분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쵸? 같은 날에.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이 개미족 입장에서는 이제 대박을 노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까 9,500만 원이니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1억에 낙찰 받으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싹 변제되겠지라고 낙찰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억이 배당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1억이 임차인한테 배당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종전에 썼죠? 근데 지금은 다시 우선 변제를 하려고 배당 요구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배당이 어떻게 되냐? 여기로 가게 됩니다. 이종도님과 이은상님이 4천만 원씩 배당을 받게 돼요. 결국은 이 2천만 원 안에서 또 어떻게 되냐? 아까 소유주한테 가게 되는 거죠. 이 플로우가 개미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 1억에 낙찰을 받아 소유권 이전해도 돈을 버는 거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이게 500만 원 미납을 해서 보증금 500만 원 날렸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만약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5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이죠. 그럼 1500만 원에 누군가 낙찰을 받은 거네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이분이 이제 1500만 원 또 배당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거 낙찰 가격이 얼마였죠? 770만 원. 소유권 이전하고 어떻게 해서 800만 원. 근데 만약 저게 2천, 3천이니까 낙찰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납을 많이 하면 많을수록 결국은 누가 돈을 버느냐? 이 개미지옥을 추측입니다. 이것도 설계한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한마디로 낙찰자는 그 개미지옥 안에서 계속 바둥바둥 거리다가 어때요? 이 물건을 소유권을 이전해도 저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이 물건의 임차인입니다. 이 물건의 아파트 임차인은 한 번만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을 과거에 썼다. 그럼 과거에 썼다고 해서 이 임차인을 뭐라 하냐? 종전 사건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 임차인이라고 해요. 사건을 빼서.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매 물건에서 썼다 해서 종전 사건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혹시나 종전 사건 임차인이 있다. 근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무조건 피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한 번 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해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물건은 절대 여러분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을 무조건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싸게 받고 많이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전부 다 인수해야 됩니다. 자, 개미지옥 제가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몇 번 보십시오. 그래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미지옥 1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뭐가 있어요? 전입이 당해져 있고요. 확정일자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약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대에서 전 사건의 낙찰을 받습니다. 세 번째, 소유권 이전을 하고요. 이 낙찰자가 플러스 바로 뭐래요? 개인입니다. 개인이 포인트예요. 근저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래요? 이제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제 이게 경매 지옥의 시작입니다. 지옥. 한마디로 개미지옥이 되는 거죠. 개미지옥의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서 절대 못 나오고 계속 미납을 하게 되거나,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큰일 납니다. 소유권 이전하면 이게 배당은 누구에게 간다? 아까 이 근저당에게 배당이 가는 시스템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전 사건의 낙찰자와 만약에 근저당 권자가 같이 이거를 설계를 했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이 돈을 버는 개미 지옥이 됩니다. 누구에게? 경매 초보에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이제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이 있는데 배당을 요구를 했었는데도 배당이 시세보다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조금 높거나 해서 배당 못 받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때 싸게 낙찰 받아서 이 물건의 이제 시세가 좀 올라가서 이 임차인이 그래도 임차인 보증금보다 시세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이제 낙찰 받아서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아갈 수 있겠다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으로 진행하는 물건을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물건이 몇 개가 있죠? 대항력 있는 물건이 약 4,244건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유찰료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유찰이 싸잖아요. 이렇게 950만 원, 310만 이런 물건들이 이제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개미적 설계자가 이거를 약 950만 원에 낙찰을 받고 뭘 할까요? 이거를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경매로 진행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진행될 물건들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제 향후 몇 년간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자, 이렇게 개미지옥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만 알아도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 조금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저한테 배우세요. 부자이커에게 이론부터 그리고 실제 물건을 접목해서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2024년을 맞이해서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경매, 공매의 이런 덕까지 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소액 단기 마스터 과정, 이론 과정과 그리고 물건 추천, 그리고 부자해커가 여러분들을 스터디까지 함께 이끌어서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소액 정규 과정은 소단계에서는 소액 종합반이라고 해서요.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도시생활주택, 그리고 빌라도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소액 상가, 소액 토지까지 이런 이론과 그 다음에 부자이커가 직접 물건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물건까지 소개하는 소액 물건 추천반까지, 그리고 여기에 부자이커와 함께 부자이커 스터디장이 됩니다. 스터디를 참여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제대로 꽉 배우고 또 오픈 모임 통해서 부자이커랑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단계를 통해서 2024년 1월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소액으로도 투자금을 계속 불려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투자금은 모으는 게 아닙니다. 투자금은 소액으로 투자해서 투자금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부자이커가 2024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부자이커 블로그 검색하셔가지고요. 이 과정을 한번 보시고 지금 앱이 모집 중이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2024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자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